안녕하십니까. 이용훈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용훈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나니즘 투자하시느라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뭐, 그동안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추천 종목을 좀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따로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몇 개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약 바이오나 뭐 로봇이나 AI나 반도체나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 이제 뭐 CPI, PPI 발표 이후에 결론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그런 향방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또, 그런 뭐, 악재라면 악재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조금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추천 종목을 말씀을 뭐 드려도, 공략주를 말씀드려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의 FOMC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9월 20일 수요일 날 2시,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1일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이제 금리 결정, 그 다음에 더불어서 파월 의장의 연설, 이렇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까지는 되게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번 주부터 뭐 미국의 뭐 우리나라 또 옵션 선물 동시 만기부터 해서 뭐 CPI 발표, PPI 발표, 그다음에 이번 주 FOMC까지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장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는 좀 많이 가격하게, 과감하게 매매하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런 섹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조금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좀 삼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던 대로 뭐 로봇 관련주, 또 AI 관련주, 또 반도체 관련주, 또 바이오 관련주 다 좋아요. 좋긴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장이 안 좋을 때는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 IT오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한화바이오 파마라든지 CTC 바이오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제약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그 7만 원 후반대를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 제약 관련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5G 관련주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5G랑 이제 보안 관련주,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특히 이제 뭐 우주 항목 우주 섹터도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좀 초점을 맞춰볼 거는 5G 쪽이에요. 5G가 오늘 이제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KW 진짜 5G가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왜냐면은 2019년도에 5G가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한다고 해서 주파수 받고 이제 시행을 했는데 5G가 이제 그러니까 5G가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뭐 안테나나 뭐 기지국이나 중계기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5G를 써봤을 때, 여러분들 뭐 지금 5G 쓰고 계시지만, 5G를 썼을 때 4G하고 큰 차이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5G를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 그리고 무용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5G가 지지부진했었고, 결정적으로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나오면서, 이런 안테나 기지국 설치들을 막 해야 되는데,
인프라 투자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다 목상에 문 닫고, 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G 투자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지연이 많이 됐고, 또 흐지부지 됐고, 그러다 보니까 5G가 2020년대까지만 해도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만 해도 진짜 뭐 2만 원, 3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5G가 완전히 이제 무용성이 이제 제기되고 또 이제 인프라 투자가 안 되니까 에이스테크가 진짜 지금 2,000원까지 떨어지다가 진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5G라는 거는 이제는 5G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6G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또 뭐 제너레이션이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5G는 이제 물 건너갔어도 6G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AI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끊어지지 않고 초저지연성이고 초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6G에 대한 그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통신 속도가 또 통신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6G를 우리가 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 6G 관련주들, 그러니까 5G는 결국 6G 관련주라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요. 3G도 그렇고, 4G도 그렇고, 다 5G, 6G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6G 관련주로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특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5G 관련 뭐 인프라 투자가 지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에이스테크가 계속적인 상한가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진짜 투자자들이 힘들게 했던 5G 관련주들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대부분 좋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지연이 돼서 또 무용성이 있다 보니까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들이 참 안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6G 투자, 6G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뭐 미국에서 또 이제 5G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미국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부각이 되는 에이스테크처럼 그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5G, 6G 관련주들 보는 전략을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G, 6G와 엮어서 이제 우리가 우주 관련주, 보안 관련주, 근데 보안 관련주는 당연히 엮일 수밖에 없어요. 통신 어떤 장비 이런 것들 통신 기술에 대한 보안 그건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도 계속 보안에 대한 얘기가 사실 뭐 중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자율주행이 되고 AI가 되면 뭐합니까? 보안이 안 돼가지고 다 뚫려버리면 자동차가 막 이상한 데로 가고 막 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뭐 중요한 어떤 정보들이 해킹이 나가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보안 쪽에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의 이제 뭐 스타링크라고 해서 이제 뭐 저궤도 위성을 쏴서 우주에서 이제 와이파이 쏘는 것처럼 우주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5G를 이제 우주로 쏜다. 6G를 우주로 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그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시스템을 더욱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양자 컴퓨터 그런 쪽으로 이제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네 가지 테마를 조금 보여서 그나마 틈새 시장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직 안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종목을 보자면 오늘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를 갔어요. 5G 관련해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13일에도 상한가가 갔었고 15일에도 28%까지 오늘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뭐 6천원까지 워낙에 이 종목은 3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3만 원이 1,800원까지 떨어졌으니 이게 몇 퍼센트가 떨어진 거죠, 이제. 3만 원에 잡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엄청 초과대 낙폭주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세가 또 분출될 수 있는, 그죠? 상황이 된 거죠. 3만 원에서부터 1,800원이면 도대체 몇 퍼센트예요, 도대체. 이게 이 3만 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냐고, 도대체. 그죠? 3만 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샀다. 그러면 지금 거의 95% 손실이 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손절을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실제로 이사 부채도 거의 지금 뭐 2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상황이기도 해서 재무적으로 많이 안 좋아요. 근데 단지 이제 미국에서 좀 이제 에이스테크를 통해서 좀 투자가 이제 장비 뭐 수주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한데 따라붙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적이 다 안 좋아요. KW도 마찬가지 실적이 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400억 마이너스 적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는 아마 실적이 그냥 나오는 뭐 솔리드 같은 칼 종목이, 예, 솔리드 같은 종목이 좀 낫고, 특히 솔리드 같은 건 실적이 되게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가 또 SKI 또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 또 그런 기술을 또 개발하는 이력이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5G, 6G 또 양자 컴퓨터 이쪽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원래 솔리드 같은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말씀드렸던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노와이어리스 예측 장비 예측할 수 있는 이노와이어리스도 반등에 붙여질 수 있는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이 솔루션 이런 것들도 조금 240 장기 이평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시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도 특히 얘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엮이고 있는데 조금 뭐 세력주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또 조만간 또 움직임이 날 것 같긴 해서 이런 종목들 좀 아직까지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 밖에는 뭐 기가레인 같은 종목들 이런 건 이제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탁 튀면 팔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에이스코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 나쁘진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이제 솔리드, 뭐 유너 와이어리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모의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면 된다. 다산 네트워크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합 파생에서 이제 스타링크 관련해서는 뭐 에스코넥 있고 그다음에 뭐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대형주로 보면은 이제 뭐 LI 잭슨 이거는 말씀을 뭐 들었던 거니까 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로템 방산주 엮여 있는 현대로템 그다음에 세트렉 아이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 항공우주도 저는 뭐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신 뭐 말씀을 뭐 들었던 것 같은데 48,000원 이하 떨어지면 조금 이제 손절하는 전략이 낫다. 나중에 또 떨어지면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하면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근데 한국 항공우주는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주 산업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항공우주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관련주는 뭐 이제 최근에 데이터랩이 아니라 제가 까먹었네요. 종목을. 모니터랩. 예, 모니터랩,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이 드림 시큐리티가 조금 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동안 좀 진짜 많은 매집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조만간에 큰 어떤 신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 보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 종목을 좀 보는 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엮여 있고,
양자 암호 관련주 엮여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이 되는데, 이제 그 관계사를 이제 드림시키트 자회사가 투자한 이력이 또 확인되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주로 또 엮일 수 있어서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는 뭐 엑스게이트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이제 자리를 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을 해보면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뭐 드리겠고요. 뭐 보안 관련돼서는 뭐 좀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뭐 파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뭐 관심을 가져볼 한데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 그래서 얘는 좀 빼는 전략이 있고 오히려 이제 뭐 알랩 같은 종목이 오히려 또 튀어오를 수 있는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가 잘 마무리되면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이제 상쇄가 되고 해소가 되고 다시 또 이제 주요 종목군이 로봇이라든지 AI나 반도체 쪽으로 다시 매기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저가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내가 물려도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무조건 베팅을 무조건 풀 베팅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니까 오히려 조금씩 어 매수하고 매매하는 전략을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군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